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재료학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시험 방법의 영향부터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강도를 시험함에 있어서 시험 방법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일한 콘크리트일지라도 공시체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공시체의 크기, 그 다음에 하중의 제하 방법, 그 다음에 하중의 제하 속도 뭐 등등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내용이죠. 첫 번째 보면은 공시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때 지난주 했던 거 볼까요? 원주형과 각주형 공시체는, 자, 원주형은 말 그대로 원 기둥 모양이죠. 각주형은 각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정육면체는 아니지만 뭐 정육면체일 수도 있고 또는 정육면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각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다, 그런 이야기죠. 원주형은 원으로 된 기둥, 즉 원통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경 또는 한 변의 길이 D하고 높이하고의 비를 봤을 때 D분의 H 값이 작을수록 압축 강도가 크게 된다. 자, 이제 요 이야기가 되겠죠. 똑같은 조건이면 지름이 똑같다고 합시다. 지름이 똑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높이가 이만큼, 하나는 높이가 이만큼. 자, 이렇게 됐을 때 압축 강도 실험을 한다. 자, 밑에 이렇게 받치죠. 받치고 위에서 하중을 줍니다. 자, 똑같은 재료라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강도가 크게 나오느냐. 자, 어느 게 크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D분의 H 값이 작을수록 크게 나온다. 자, D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지름, H는 이게 H가 되겠죠. 자, 그래서 D분의 H가 작은 게 왼쪽 게 D분의 H가 작습니까? 오른쪽 게 작습니까? 예, 당연히 왼쪽 게 D분의 H가 더 작죠. 자, 이런 경우에 강도가 더 크게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D분의 H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원주형 공시체가 각주형 공시체보다는 압축 강도가 크게 나온다. 자, 이 동일한 재료일 때 강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150mm 입방체 공시체의 강도는 파이 150 곱하기 300mm의 원주형 공시체 강도의 1.16배 정도가 된다. 이제 이거는 D분의 H의 비가 따르죠. 이거는 이제 높이가 150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높이가 300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작은 앞에 거, 자, 입방체가 더 강도가 크게 나온다. 얼마 정도? 1.16배, 즉 16% 정도 더 크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도를 실험할 때 사용하는 공시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SF 2405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체의 모양, 크기, 그 다음에 제하 속도 등등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표준 공시체가 파이 150에 높이 300mm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5mm 이하일 때는 100 곱하기 200을 사용해도 좋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규정에 보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3배 이상이 돼야 된다. 뭐가? 지름이. 자, 그래서 25mm일 때 3배면 75mm가 되겠죠. 자, 그러면 75mm면 100mm보다 작기 때문에 사용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고, 포장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놈들은 저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뭐 40mm 이렇게 되죠. 그럼 40mm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3을 하면 3, 4, 12, 120mm가 되죠. 자, 그러면 파이 100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파이 150 곱하기 300을 사용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다시피 D분의 H가 모두 다 2.0입니다. 그죠? 150분의 300 또는 100분의 200 모두 2.0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코어를 채취를 하는 경우에, 자, 코어라 하는 거는 압축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 타설되어 있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알고 싶을 때 구멍을 뚫습니다. 뚫어 가지고 요런 모양의 코어를 만들죠. 똑같은 원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D분의 H가 2.0이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2.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실험을 하면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높이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강도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가 2.0일 때는 1로 본다면 약 뭐 1.5일 때는 96%만 본다. 뭐 그런 이야기 될 거고, 만약에 D와 H가 같다 라고 본다면 1.0이 되겠죠. 자, 그럴 때는 강도를 0.85, 즉 85%만 인정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어를 채취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공시체 표면의 모양에 대해서 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면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야 위에다가 누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이게 요렇게 돼 있다든지, 그죠? 요철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위에 하중을 줄 때 요렇게 해서 하중을 주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먼저 닿게 되겠죠. 자, 먼저 닿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깨집니다. 그죠? 깨진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원래 강도가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원래 강도보다는 당연히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체 표면의 모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은 뭐 감면이 예를 들어서 1.3mm 정도 오목할 때는 최대 5%의 강도 감소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볼록할 때는 약 30%의 강도가 감소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뭘 하라? 캐핑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핑. 캡이 뭡니까? 모자죠, 모자. 그래서 이 위에다가 모자를 씌우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캐핑입니다. 자, 캐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코어를 뜯다든지, 자, 이럴 때는 위에가 면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다 캐핑을 합니다. 또는 공시체 같은 경우에도 캐핑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체 같은 경우에는 캐핑할 때는 주로 시멘트를 가지고 깨끗하게 캐핑을 하죠. 근데 이제 시멘트 가지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황 종류, 자, 이런 종류를 녹여서 위에다가 깨끗하게 면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캐핑을 하기도 합니다. 자, 캐핑하는 모습은 뭐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겠죠.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하면은 위에다가 이만큼 깨끗하게 씌우는 거죠. 자, 이게 시멘트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유황 종류를 가지고 캐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캐핑의 두께는 가능한 얇은 것이 좋다. 그래서 2-3mm 정도 캐핑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게 캐핑하는 높이가 너무 높으면 캐핑이 돼 있는 이게 강도가 크지 않죠.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얘가 먼저 파괴되면서 밑에 영향을 준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3mm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멘트 풀, 유황, 뭐 플라이 애쉬, 자, 이런 걸 가지고 캐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하 속도. 자, 제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압축 강도를 주는 속도를 이야기하겠죠. 압축 강도를 주는 속도, 하중을 주는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강도가 크게 나옵니다. 천천히 정해진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면은 강도가 더 원래 강도보다 크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당 0.2에서 0.3 메가파스칼 정도 되도록 속도를 주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타 강도가 나오죠.
자, 기타 강도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힘 강도, 인장 강도, 자, 이런 강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에 매우 잘 견디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콘크리트도 어쩔 수 없이 인장이나 힘 강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여기 보면 FC라고 하자. C, 콘크리트, 컴프레션, 압축이겠죠. B면 뭡니까? 힘이죠. 밴딩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인장, T, 텐션, 텐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볼까요? 압축 강도 FC가 10이다. 그렇다면은 약 힘 강도가 2, 인장 강도가 약 1 정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T 분어 FC. 자, 이거는 뭡니까? 인장 강도 분어 압축 강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인장 강도 분어 힘 강도. 요거는 힘 강도 분어 압축 강도.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압축 강도가 원래 크고 인장 강도가 얼마쯤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와 비교해서 매우 작다. 얼마 정도? 약 10분의 1에서 13분의 1이다. 다시 얘기해서 압축 강도의 약 1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 그런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넘어야 될 거는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약 10%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시 인장 강도는 무시합니다.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설계에서는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인장 강도가 어느 정도 있겠죠. 아까 10% 정도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인장 강도를 실험을 합니다. 압축 강도는 어떻게 실험했습니까? 말 그대로 세워가지고 위에서 눌러서 파괴될 때의 하중 P를 가지고 A분의 P 단면적으로 나눠줬죠. 자, 그러면 이 인장 강도는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KSF2423의 한열 시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간단하죠. 이렇게 옆으로 눕힙니다. 압축 강도일 때는 세워서 실험을 했죠. 인장 강도일 때는 이렇게 눕혀서 실험을 합니다. 자,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하중을 이렇게 주면은 나중에 이렇게 파괴가 일어납니다. 두 개가 탁 반으로 갈라지면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자, 보기에는 우리가 압축을 주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콘크리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파괴되는 게 압축 파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인장 파괴가 됩니까? 그렇죠. 인장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할열, 스플릿, 찢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시의 길이를 L이고 지름을 D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T는 파이 DL 분의 2P, P는 하중입니다. 파이 D, 파이 D가 뭐죠? 이 원주의 길이가 파이 D죠. 그럼 L이 뭡니까? 이게 여기서까지가 L이죠. 그래서 파이 DL 분의 2P라고 한 거, 이게 인장 강도를 실험을 했을 때 인장 강도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어려운 거 없죠. 파이 DL 분의 2P. 자, 이렇게 콘크리트 인장 강도 실험을 합니다.